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3,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관망세다 주택 구입자들에 대한 정부의 세제 지원 혜택이 종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는 소폭 하락해 9,725로 마쳤습니다. 미국의 알루미늄 생산업체인 알코아가 3분기 순이익이 7,700만 달러를 기록해 3분기 연속 적자 행진을 끝내고 1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알코아의 실적이 예상외로 호전된 것으로 조사가 되면서 기업들의 수익성 개선 전망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지난주 원유 재고량이 증가했다는 소식에 1.8% 하락해 다시 배럴당 70달러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금값은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 달 18일과 19일 양일간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중국과 일본도 함께 순방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 마켓의 최혜린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혼조로 끝이 났습니다. 세제 지원 혜택이 끝나면 주택시장이 다시금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며 다우는 소폭 하락하면서 종료가 됐는데요. 0.06% 빠진 9,725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나스닥과 S&P 500은 상승세로 마감이 됐는데 이것은 장 마감 후 발표되는 알코아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알코아의 실적 다행스럽게도 괜찮게 나왔습니다. 1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는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동양중금증권에서 장영철 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우는 소폭 하락하면서 나스닥과 S&P 500은 상승하는 혼조로 끝이 났네요. 예. 어제 일단 3분기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실적 시즌, 어닝 시즌에 돌입했는데요. 일단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가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많이 나오면서 이제 뭐 오늘 시장이 끝나고 알코아가 이제 실적이 흑자로 전환하면서 굉장히 큰 이제 모멘텀을 아마 작용을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 밤 뉴욕 증시도 많이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어닝 시즌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좀 많았었는데 일단 주택 시장에 대한 이제 세제 지원이 다음 달로 종료가 됩니다. 종료에 대한 우려감이 이제 양분하면서 아마 시장이 이제 혼조세가 계속 이렇게 등락을 왔다 갔다 했는데요. 일단 장막판에는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아마 다우지수라든지 아니면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상승을 좀 하면서 끝났는데 일단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일단 다우지수부터 먼저 보시면 다우지수는 어제 뭐 플러스로 전환을 하지 못했는데요. 실제로 바닥선을 일단 그어봤을 때 보면 일단 상승에 대한 추세는 그대로 지금 이제 살아있는 편입니다. 아직은 예. 전혀 상승 추세로 훼손하지 않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최근에 다우지수의 특징을 보면 지표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민감하게 많이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지표가 좀 많이 엇갈려서 많이 좀 나왔었죠.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보니까 전전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주가가 좀 최근에 좀 회복을 좀 했었는데요. 일단은 상승 추세에 대한 전망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요한 게 전 고점인 이제 한 9,700, 9,800선 정도를 일단 이번 주에 빨리 좀 회복을 할 수 있을지 네. 그게 좀 많이 의문이 되는데 일단 이번 주에는 그렇게 발표되는 그런 지표라든지 그런 게 크게 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만약 실제적으로 이렇게 계속 좋게 나오다 보면 아마 다우지수도 전 고점이 한 9,800선 정도를 일단 이번 주에 좀 뚫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고 있고요. 네. 일단은 어제 상승 추세로 마감했던 S&P 500을 또 한번 좀 살펴보면요.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상승 추세를 그냥 전혀 거스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거스르지 않은데 어제도 특징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어제 오히려 양봉을 좀 보여주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21선도 이제 꾸준하게 좀 이제 돌파가 된 상황이고요. 일단 이번 주 이제 실적에 대해서 보면 그 실적에 대한 모든 기업들의 대부분 이제 S&P 500이 좀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실적 개선 기대가 나오면 아마 전 고점도 좀 충분하게 이번 주에 뚫어주지 않을까,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좀 많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알코아가 장 마감 후에 발표하긴 했습니다만 실적이 꽤 괜찮게 나타나면서 미국의 3분기 어닝 시즌에 그야말로 청신호가 켜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 보면은 상승으로 끝나도 좋았을 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우가 소폭 떨어진 것은 주택시장 우려, 침체 우려가 고개를 들었기 때문인데 어떤 내용이었는지요? 예, 일단은 어제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신규 주택을 사시는 분들한테는 이제는 좀 세제 혜택을 좀 주는 게 좀 나왔었는데 일단 실제로는 이게 다음 달로 원래 종료가 되게 돼 있었는데 네. 일단 연장이 된다는 말도 많았었는데 굳이 일단 연장을 시키지 않고 다음 달로 이제 종료를 시킨다는 게 나왔습니다. 이제 세제 혜택 때문에 기존에 이제 주택 시장이 좀 많이 안정을 찾았었는데요. 일단 쉽게 말해서 원래 잘못된 건 아니지만 원래 좀 이렇게 안 좋아진 정책을 다시 또 긍정적으로 바꾸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그런 게 좀 이렇게 기대감에서 좀 많이 이렇게 되는 단계에서 좀 오히려 좀 부정적으로 좀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또 미국 달러화 같은 경우에도 간만에 또 좀 반등은 나왔었는데요. 네, 나흘 만에 반등이죠. 예. 최근에 상품주 같은 게 좀 이렇게 굉장히 좀 많이 흐름이 좋았습니다. 상품주에 대한 모멘텀이 좀 약화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근데 이례적으로 이제 미국 달러가 강세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금값은 또 한 1,044달러로 사상 최고치 또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원유 재고 때문에 또 국제 유가도 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 그런 국제 유가 하락으로 또 에너지 업종 쪽에서도 아마 모멘텀이 좀 약화되면서 아마 지수가 좀 이렇게 약세를 좀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달러화가 나흘 만에 유로화 대비 강세를 보이면서 반등에 성공을 하니까 상품주들이 약세를 보였었고 또 국제 유가도 배럴당 70달러를 하회하면서 에너지 관련주도 약세, 그리고 주택 시장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택 관련 업체 흐름도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뭐 통신업종 쪽도 분위기가 안 좋다고 들었습니다. 네, 통신업종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 리포트가 하나 좀 나오면서 그랬는데 일단 시티은행이 통신업종에 대해서 좀 이례적으로 좀 중립으로 좀 어떻게 보면 기존에 저 시티은행 같은 경우에 통신업종에 대해서는 약간 양호하게 좀 많이 리포트를 냈었는데요. 예. 어제는 좀 이렇게 중립으로 나타냄으로 인해서 좀 약간 강등했던 투자기는 좀 강등하면서 오히려 그 어떻게 보면 시총 중에서 가장 크다고 좀 할 수 있는 AT&T라든지 브라이존 같은 게 큰 폭으로 좀 이렇게 하락하면서 아마 지수에 큰 부담을 좀 줬던 게 좀 아무래도 좀 다우 지수 약세에 좀 이렇게 걸렸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알코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장 마감 후에 나가서 사실상 다우가 상승하는데 큰 도움은 못 된 것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1년 만에 흑자 전환이에요. 구체적인 이유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일단은 최근에 그 상품주가 좀 이렇게 많이 움직이면서 아마 그 알루미늄 수요가 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 경기가 좀 이렇게 회복되는 국면에도 보다 보니까 구리라든지 아니면 알루미늄 같이 이렇게 비철금속 같은 경우에 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중국 쪽으로도 굉장히 좀 이렇게 수요도 좀 굉장히 많아가지고 아마 그쪽에서 아마 알코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일단 770만 달러 정도가 일단 흑자로 좀 나오면서 아마 실적 그 개선 기대감 때문에 한 2.2% 상승했는데요. 네. 일단 주가가 제일 크게 모멘텀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적이 지난 분기에 비해서 이번 분기에 더 좋아진 것보다는 오히려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때 굉장히 큰 그렇죠. 실적 모멘텀이 있는데 네. 일단 장 막판에 일단 나왔기 때문에 일단 그 지수에는 그렇게 큰 흐름을 좀 많이 못 준 것 같은데요. 아마 오늘이라든지 이렇게 그 실적에 대해서 이제 기업들이 아마 발표가 되면 아마 큰 좀 그 모멘텀을 좀 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소매업체죠. 코스트코와 그다음 패밀리달러, 몬산토 같은 이제 주요 기업들 실적이 이제 예상치를 크게 웃돌 거라고 지금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3분기 그 어닝 시즌에 대한 이제 기대감 때문에 장 막판에 좀 매수세가 좀 많이 움직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타코벨하고 KFC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 순이익이 한 18% 이상 전분기 대비해서 이제 증가하는 그런 이제 실적을 좀 내어놓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이후에 좀 좋은 흐름 계속 이어나갈 거라고 일단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가운데 알코아가 처음으로 이제 미국의 3분기 어닝 시즌에 스타트를 끊었는데요. 굉장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자를 예상을 했었는데 흑자로 전환이 되는 큰 폭의 서프라이즈한 수준의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어질 주요 기업들의 실적도 좋을 것인가 여기에 이제 관심이 모아지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예, 일단은 뭐 최근에 이제 경기 회복 기대감 때문에 이제 제조업들이 좀 이렇게 좀 실적이 좀 이제 굉장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네. 실제로 그동안에 이게 발표됐던 지표들 보더라도 뭐 산업 생산이라든지 모든 지표는 일단 잘 나왔습니다. 일단 뭐 기업들이 실적 개선에 좀 이렇게 한몫을 했던 것도 하나가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인건비 부분이 좀 많이 나가는데 구조조정. 예, 실제로 이제 인건비 부분이 좀 많이 상세가 좀 됐었죠. 실제로 뭐 매출은 전분기에 비해서 크게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보다는 비용을 좀 많이 줄이면서 아마 실적이 좀 많이 개선됐던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아마 2분기 이어가지고 3분기에도 실적이 좀 많이 개선될 거라고 이제 일단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3분기 실적이 이제 나올 즈음에 항상 하는 말이 있죠. 4분기 실적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그렇죠. 일단은 예. 미국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런 그 경기 회복 기대감을 계속 이어나갈 경우에는 일단 고용 같은 경우에도 이제 꾸준히 좀 창출이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이에 따라서 뭐 제조업에 대한 이렇게 수출이라든지 수입 아니면 소비가 갈수록 이렇게 좀 회복을 좀 찾아가면 아마 4분기 실적도 이대로 좀 이어갈 거로 생각하는데요.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게 3분기 실적에 대한 일단 네. 그 우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많이 없는 편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은 뭐 전문가들 같은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조사했던 것 대비해서 한 75% 정도 이상이 기업들이 이제 실적이 이번에 좀 이렇게 서프라이즈 될 것이라고 좀 예상을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번 3분기 정도는 한번 기대를 좀 해보시면 또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톰슨 로이터에 따르면 3분기 S&P 500 기업들의 순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한 2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첫 스타트인 알코아부터 좀 좋은 성적을 내놓았기 때문에 이 같은 추정치보다 훨씬 더 결과적으로 플러스가 많이 나길 또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밤에 보니까 또 스티글리츠 교수가 굉장히 좀 안 좋은 발언을 하나 했네요. 예, 일단 뭐 리세션 같은 경우 아직도 진행 중이다. 경기 침체가 진행 중이다 그랬는데 일단 제일 뭐 해결책도 같이 내놓았죠. 이제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 정책을 써라 그랬는데요. 일단 기존에 이제 뭐 전 세계
적으로 이제 그 신용 경색 때문에 통화를 많이 풀지 않았습니까? 네. 통화 정책을 통해 가지고 통화를 많이 풀었는데 실제로 이게 돈이라는 게 한쪽으로만 흘러가가지고 자금 흐름이 좀 많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그 신용 경색이 이제 자금 경색으로 좀 이어지고 쉽게 말해서 돈이 필요한 기업들에 좀 못 들어가는 그런 경책이 좀 많았는데요. 그렇죠. 예. 일단 재정 정책을 좀 이렇게 한번 펼쳐볼 때가 됐다라고 했는데 재정 정책이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정부가 아무래도 이제 정부 지출을 좀 많이 늘려라 세입보다는 지출을 많이 늘려가지고 GDP를 좀 많이 쉽게 말해서 국내 총생산을 좀 많이 늘림으로 해서 경기 좀 팽창시켜라는 식으로 일단 네. 그런 재정 정책을 아마 펼치면은 아마 리세션도 어느 정도 뭐 해소가 될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또 심각한 경제 상황에 좀 이제 봉착해 있지 않냐라고 일단 좀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던 게 아마 지수 약세에도 약간의 좀 이렇게 한몫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특히나 뭐 스티글리츠 교수는 유럽 중앙은행 언급하면서 통화 정책이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유럽 뭐 경기 전반적인 상황은 좋지가 않습니다. 간밤에도 유럽 증시 일제 하락 마감했다는 소식 함께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돌입을 했는데요. 오늘 또 밤에 발표되는 굵직한 지표 있으면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오늘 저녁에도 이제 실업수당 전국 건수 대표적인 이제 주간마다 나오는 고용 지표인데요. 일단 전망치가 일단은 이전치에 대비해서는 이제 약간 좀 이렇게 좀 감소하는 약간 좀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제 보이는데요. 일단 뭐 흐름 자체는 아무래도 고용지표 같은 경우는 흐름 자체는 아무래도 최근에 보면 좀 많이 좀 틀리게 나왔습니다. 좀 많이 엇갈린 전망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좀 이렇게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실제로 뭐 최근에 흐름 보면은 일단 고용지표 이런 뭐 흐름보다도 오늘 아마 흐름은 제일 큰 게 그거 같습니다.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실제로 뭐 기업들이 고용을 어떻게 하는 것보다도 지금 최근에 이제 실적 시즌 돌입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성적표를 까보자 이제 까보서 어떤 놈들이 좋은지 아마 그런 거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좀 많이 오늘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미국의 3분기 어닝 시즌 이제 본격적으로 돌입을 했는데요. 좋은 기업들의 실적 소식 계속해서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동양증권증권 장영철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신경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IMF 세계은행 연차총회에 이성태 한은 총재가 참석을 하고 있는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를 했다고요? 네, 그 말씀드린 대로 지금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리고 있는 IMF 총회에 이성태 총재가 참석하기 위해서 나가 계신데요. 그 어제 현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 이 총재는 이날 우선 그 호주의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 금리 인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장 오늘 9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곧바로 금리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하지만 이 총재는 뒤이어서 그 부동산 가격 상승 조짐이 좋지 않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그 한국 상황에 맞춰서 출구 전략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가 멀지는 않았음을 짐작해야 하는 대목입니다. 그 호주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호주가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 덕분에 그 경제 회복 속도가 상당히 빠른 데다가 자본 유입으로 자산시장 거품이 발생하고 있고 경기나 물가 상승률도 나쁘지가 않아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그 G20 국가들 사이의 출구 전략 국제 공조가 상당히 느슨한 공조이고 또 각 국가의 그 나라별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서 그 한국은행이 앞으로 독자적인 정책 선택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결국
그 어제 이 총재의 발언은 우리나라가 당장 기준금리를 올리지는 않겠지만 한은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서 연내나 또는 늦어도 내년 초에는 금리를 올리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가격 상승 조짐이 좋지 않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나라가 연내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그 빌미는 결국 부동산 시장이 되겠군요. 네, 그 최근에 감독당국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가 좀 주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은은 그 시장이 여전히 과열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예. 이 총재는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그 주택담보대출의 급증세와 그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경고성 발언을 해왔는데요. 그 어제 간담회에서도 그 부동산 가격이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와 같은 급등세를 보이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이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 자체에 그치지 않고 가계부채와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고 또 이 문제가 확산될 경우에는 그만큼 심각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 지난 2005년의 뒤늦은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에 불을 끄지 못했던 과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지금도 이 선제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동산 시장 외에도 지금 경제 성장률도 이 총재의 금리 인상 결정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그 올 3분기의 성장률은 전기 대비 1%를 넘어설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당초 0%대로 예상했던 한은의 전망을 크게 웃돌 것이라는 예상이 됩니다. 또 이 같은 상황에서 그 호주가 한 발 앞서서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한은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의 짐을 상당 부분 덜 수 있다는 것도 그 연내 금리 인상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 독자적인 정책 결정을 내리겠다는 한은이 연내 금리 인상 쪽으로 무게를 많이 지금 싣고 있는데 때문에 출구 전략은 이제 시간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하긴 정말 할 건데 과연 연내에 이루어질 것인지 내년으로 넘어갈 것인지 정도의 문제만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이 같은 분위기를 이미 감지를 하고 지금 은행과 대기업들은 준비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의 출구 전략 실행이 임박했다고 보고 이미 대출 기준을 강화하거나 부실 채권 그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한국은행을 통해서 금리 인상 신호를 주는 한편으로 은행권의 자산 건전성 기준을 강화해서 기업의 구조조정을 본격화하는 등 일명 그 넛지 출구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반응인데요. 그 이에 대응해서 우선 은행들의 부실 채권 처리에 지금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의 경우는 4분기에 3천억 원 규모의 부실 채권을 처분해서 올 연말까지는 부실 채권 비율을 1% 아래로 낮추기로 했고요. 기업은행도 지난 6월 말에 1.46%이던 부실채권 비율을 연말에는 1.2% 수준까지 낮출 방침입니다. 은행들은 또 이 양도성 예금 증서, 즉 CD 연동형 대출 비중을 줄이고 대출 기준도 대폭 강화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CD 금리 상승세에 속도가 붙을 경우에 대출 부실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자금 조달을 위해서 연 4%대 후반에 특판 예금 판매와 은행채 발행도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와 함께 또 작년에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대기업들도 이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 확보에 나서고 있는데요. 올 3분기에만 지금 405개 기업이 총 12조 6,853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나 늘어난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언제든지 출구 전략 카드를 내놓을 수 있다는 인식이 지금 금융시장에 팽배하면서 은행과 대기업들이 미리 자금을 조달하고 자산을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기준금리가 결국 인상이 될 것이다. 라는 쪽으로 무게가 쏠리면서 이미 CD 금리를 포함한 시중 금리들이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한 지 오랜데요. 이렇게 금리 상승하게 되면 결국 가계가 부실화되고 중소기업이 경영난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지 않습니까? 네, 이 현재 CD 금리는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데다가 일부 은행들이 고금리로 CD를 발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게다가 은행들은 이 CD 금리 상승분보다도 대출 금리를 더 올리고 있어서 경제 주체들의 이자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지난 8월에 그 91일물 CD 금리는 연 3.04%로 4월에 2.94%보다 0.1%포인트 올랐지만 네. 이 신규 취급하는 대출 평균 금리는 작년 같은 기간 동안 0.21%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예. 기업 대출 금리도 0.17%포인트나 올랐고요. 이렇게 시장 금리와 은행 금리 간의
그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것은 은행들이 그 예대 금리 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상 금리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가계의 경우는 부채가 늘어나는 와중에 실질 소득은 늘어나지 않고 있어서 중하위 소득계층의 파산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금융감독원에 따르면은 가계대출 연체율은 8월 말 0.67%에 달해서 전월 말 대비 0.04%포인트 높아진 상황입니다. 또 중소기업들의 경영난도 심화되고 있는데요. 8월 말에 대기업 연체율은 0.03%포인트 줄어든 반면에 그 중소기업의 그 연체율은 0.09%포인트나 올랐습니다. 경기 회복 조짐에도 연체율이 높아진 것은 결국 금리 상승의 충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어쨌거나 금리 인상이 적어도 연내에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 전문가들 전망은 어떤지요? 네, 전문가들도 지금 시디금리 상승세가 최소한 연말까지는 이어지면서 올해 말에는 적어도 2.8에서 2.9%대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미 어저께 3개월물 시디금리가 2.79%에 달해서 지난 2월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한 상태인데요. 그 시장에서는 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폭과 시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시디금리 인상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은이 1차적으로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그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에는 시디금리가 그에 따라서 따라오를 수밖에 없고 3%대 돌파도 시간 문제라는 것이 시장의 분석입니다. 예. 이 문제는 시디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가 더 뛴다는 것인데요. 현재 그 가계대출 373조 원과 기업대출 176조 원이 CD 연동형임을 감안할 때 시디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도 5조 4,900억 원가량의 이자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당분간은 이 시중금리 상승과 함께 이 가계와 기업들의 대출이자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끝으로 산업계 소식 간단히 보겠습니다. 삼성과 LG 같은 국내 주요 그룹들이요 이제 신사업을 벌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투자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바이오, 2차 전지, 태양 전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만 후보군이 워낙 압축돼 있고 한계가 돼 있는 상황이라 좀 그룹 간의 경쟁도 예고가 되고 있다고요. 네네. 그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예고되는 국내 대기업들이 지금 내년부터 성장을 위한 본격적인 투자에 나서는데요. 그 삼성과 LG그룹의 태양전지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2차 전지와 바이오 시장으로의 신규 진출도 예고돼 있어서 그동안 한동안 뜸했던 신사업 투자 붐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삼성그룹은 내년에 태양전지와 OLED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등에 대한 투자에 나섭니다. 태양전지 부문은 이미 연구라인이 가동에 들어가 있고요. 내년 중에는 상업 생산에 돌입할 것으로 예정이 돼 있고요. 이 바이오 시밀러도 올해 공장 부지를 확보하는 대로 건물 착공에 들어갑니다. OLED의 경우는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가 내년에 설비 확충에 나서면서 생산 라인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LG그룹도 LG전자의 태양전지 사업이 내년부터 본궤도에 오르는데요. 올해 구미공장 건립이 마무리되면 내년 초부터 120메가와트급 라인이 가동이 시작되고 LG 디스플레이와 LG 이노텍은 방막형 태양전지 연구개발과 LED 생산량을 대폭 확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 현대기아차그룹은 국외 공장과 당진 일관 제철소 건설에 속도를 낼 예정인데요. 특히 글로벌 5위권 진입을 목표로 해외 생산 기지를 대폭 늘릴 예정이어서 내년에만 국외 생산 능력이 70만 대까지 확충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동안 좀 조용했던 국내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신사업에 투자한다라는 거 참 반길 만한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 서울경제신문 신경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신 기자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를 마쳤습니다. 다우가 0.06% 소폭 떨어진 9,725를 기록했는데요. 세제 지원이 다음 달 종료가 되면 주택시장이 다시금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스닥과 S&P 500은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는데 장 마감 후 발표된 알코아 실적에 대한 기대 덕분이었습니다. 알코아는 기대치대로 좋은 성적을 냈는데요. 1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보다 자세한 우리 시장 소식 1시간 뒤 출발 센 증시를 통해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